눈물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향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 어김없이 등장했던 최루탄. 불법 시위 해산이 목적이었지만 때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참 아가 이러면서 막 말도 안 하고 막 10cm인가 뭐 20cm 이래만 쪼개졌다 하립니다. 왼쪽 눈에 바로 맞았지. 왼쪽 눈으로. 어머. 그러니까 실명이 돼버죠. 과거 80년대 최루탄에 의한 피해로 고통받았던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세상 밖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수십 년째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들의 목소리를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에서 오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전할 백성문입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여정에 함께해줄 젊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23살 학생 최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GO 단체에서 모금 및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전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연히 맡아본 적은 없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눈물가스라고 불렸던 최루탄입니다. 최루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영화에서 1987 영화에서 네. 봤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최루탄으로 인한 피해를 본 분들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최루탄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성원 씨는요,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16년 동안 구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신데요. 이분이 오늘 최루탄 피해자 한 분을 만나기 위해 경남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은 바로 이분, 정상인 씨입니다. 그겁니까? 예, 여기 방금 왔어, 방금. 예. 이상하죠? 또 이거 오신다니까. 아, 예. 예. 그 내용을 한번 보지. 예. 정석환의 좌암 부상이 야, 우리 큰아들 63년생이고 37년 고생했습니다. 한쪽 눈 없이. 아이고, 지익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결정이 이제 내가 났으니. 이거 한다고, 이거는 내가 어떤 정권을,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에 누가 잘못하고 그런 관계 안 해요. 다만, 그 체류탄을 쏘면 직격탄을 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규정을 어기가지고 잘못한 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47년 동안, 오랫동안 직장도 없이 고생한 말이지, 우리 큰 아들을 당연히 국가가 발상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공교롭게도 정상인 씨를 방문한 그날 아침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이 배달돼서 최루탄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정상인 씨는 86년 시위 도중 최루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왼쪽 눈이 실명된 아들 정석환 씨를 대신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먼저 정석환 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1986년 11월 7일. 당시 동의대학교 2학년이었던 정석환 씨는 그날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부산대에 갔습니다. 그때는 대학마다 시국 토론회가 한창 열리던 때였습니다. 토론회 직후 학생들이 교문으로 행진을 했고요. 교문 앞에서 경찰들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동의대 동아리 간부였던 정 씨도 이 시위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부산대 정문 시계탑 뒤에서 상황을 살피려고 고개를 살짝 내미던 순간 바로 눈앞에서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최루탄이 떨어진 위치가 정석환 씨의 오른쪽 발 앞에서 한 발, 그리고 왼쪽 이마께에서 한 발, 모두 두 발이 터졌는데요. 두 번의 아주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좌한 부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세와 함께 당시 왼쪽 눈 교정 시력이 0.1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 고생하셨네요. 참, 그래, 뭐 고생 말도 못하죠. 눈이 한쪽이 없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로서는 말도 못하는 거지. 예. 지금 보는 사진이요, 수술 후의 정석환 씨의 모습입니다. 대학교 2학년 23살, 정말 젊은 나이에 눈을 잃은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건 저희 삶의 진짜 90%를 차지하는 거고,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공포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석환 씨를 직격한 최루탄은 일명 깡통 최루탄이라고 하고요. 정식 이름은 SY-43입니다. 이게 1980년대 이후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발사식 최루탄인데요. 이제 최루탄은 총이랑 달라서 위로 쏩니다. 그러니까 대략 30도 정도 경사를 놓고 쏴야 돼요. 심하게 다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해산 목적으로만 쏜 거예요. 근데 시위대가 확 몰려오면 당연히 30도를 겨냥했어야 되는데 그냥 정면으로 달려온 사람을 향해서 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요즘에 그런 피해를 당했어요. 어떡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어. 일단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일단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아니면 뭐 신문사를 통해서 미리 알릴 것 같아요. 알리는 걸 해야겠다.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를,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야죠. 내가 국가한테 피해를 입었는데 내 돈으로 치료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하든 누군가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 아버님이었던 정상인 씨가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당 경찰서에 진상규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경찰서에서 아버님이 보낸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하는데 이 회신 내용은 문영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청원인의 아들 정모 씨가 데모 진압하는 경찰관의 최루탄의 충격으로 인해 눈 부상을 당했다고 인정되나 어느 직원이 쏜 최루탄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청원인이 원하는 보상 문제는 경찰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내사 종결코자 합니다. 이 내사 종결이라는 게 뭐냐면 혐의 없으니까 덮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제가 피해를 입어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무슨 첩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아 이건 사건성이 없네라고 덮는 게 내사 종결입니다. 결국 뭐 조사는 해봤는데 보상은 못 해주겠고 이제 더 이상 조사는 안 합니다 라고 회신이 온 겁니다. 왜 이렇게 다 덮어도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어요. 당시 대통령은 얼마 전에 사망한 전두환 씨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버님 정상인 씨가 대단한 게 그때 당시에 시위하는 건 일단 국가에 반하는 행동이었고 이걸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으니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그런 안 했지. 다 내도 잘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또 그런데 왜 갔냐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갔느냐 얘기지. 예. 근데 그거 뭐 사람이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고 이 시기부터 던진 사람이 경찰관이 누가 던 줄도 모른다 이게요. 그게 안 된다는 게요. 또 용기를 내서 진정을 해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피해복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최루탄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 목소리는 그때는 더 이상 들을 수도 없었겠죠. 우리가 흔히 최루탄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은 최루제입니다. 마셨을 때 눈물을 나게 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과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민중이 저항하면 무슨 최루탄이에요. 총하고 칼을 썼지 옛날에. 근데 시민들의 자유, 뭐 평등 표방하고 집회 결사 자유 필요하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리 군부 독재 시절이어도 이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었어요. 못하게 해야겠고 해산은 시켜야겠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최루탄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최루탄이 시위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됐었을 때 퀴즈 몇 년도일까요? 왜 퀴즈 낸지 아세요? 영화 봤다 그랬어요. 87년도. 맞아요. 87년이었는데 이때 이 최루탄을 생산하던 국내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삼양화학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회사가 여기였어요. 최루탄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뭐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시위 현장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시위와 무관하게 다녔던 시민분들도 다쳤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해 6월 18일에 시민들이 이제 최루탄 추방의 날을 만들어서 최루탄 없애자는 시위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날 또 한 명의 시민이 최루탄을 맞아서 추락하게 됩니다.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87년 36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최루탄 피해 사건 현장인 좌천동 오버브릿지를 찾아가는 길에는 당시 시위대에 참여했던 김일석 씨가 동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7년 6월 18일 전국적으로 무려 150만 명이 집결할 만큼 6월 항쟁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날입니다. 열흘 전 서울에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고 나서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본, 즉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는 이날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최루탄을 최다 생산해온 삼양화학에 대한 규탄 대회 및 독재타도 호원 철폐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던 곳은 바로 부산.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도 매우 거셌지만
경찰의 진압이 모든 화력을 동원해 진압을 하던 날 오버브릿지, 즉 고가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 가로등 제일 꼭대기 지점 저 정도 위치에 오버브리지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정말 목숨이 좀 위험하죠. 높이인데요. 예. 밑에 전부 뭐 이 바닥이고 뭐 어떤 보적이나 뭐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좌천동 고가도로 위에 학생 시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요. 경찰이 다연발 최루탄을 그곳을 향해서 퍼붓기 시작을 했고요. 말 그대로 최루탄 가스가 완전히 매캐하게 둘러싸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망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피하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고가도로 하단 같은 경우는 지랄탄이 터지고 이러면 좌우로 막 뛸 곳이 있잖아요. 근데 고가도로는 폭이 딱 1차선이에요. 1차선 위로 뛰었던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서 지랄탄이 그 도로 위에서 다다다닥 하고 터지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고가도로 난간도 낮아요. 이 고가도로 난간이 낮은 난간이 있었거든. 난간을 잡고 숨을 쉬려고 하는데 그거부터 허공인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정말 아찔한 거예요. 숨을 못 쉬겠고 뭔가 몸부림을 치고 싶고 몸은 막 이렇게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킥킥거리면서 이 고가도로를 달렸죠. 그러니까 달리는 중에 막 사람들에게 치이고 서로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달리는데 밑에서 퍽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했을 텐데 퍽 떨어지니까 전부 다 마치 싸늘한 거예요. 와, 이 사람 떨어졌다. 죽었을지 모른다. 이 생각에 전부 이제 했던 거죠. 김일석 씨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바로 최루탄을 맞고 누군가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저기 나무 아래 지금 이제 노건이 이렇게 보이는 모자리죠. 이 고가도로에서 추락했던 사람은요,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태광고무에 다니던 25살의 회사원 이태춘 씨였는데요. 그 길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심한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아가 이러면서 막 말도 못 하고 막 10cm인가 뭐 20cm 이래 봐 쪼개졌다 하는 게다. 왜 이러노 내가 왜 이러노 내가 어째서 이러노 내가 참 아가 순진하고 잘 싸움도 안 하고 착한 안데 네가 어째서 이러노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지금도 듣기요. 그래서 철창에 맞았다 이제 그 소리지. 수술을 하고 며칠 동안 회복을 시도했습니다만 6일째 되던 날 결국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25살 맏아들을 보내고 어머니 가슴에는 한만 남았습니다. 내 복이 없어서 참 그것만 믿고 살았지만은 어느 날 어찌 보면 그 데모도 잘 하러 안 가는데 내가 데모 하러 가지 마라. 우리는 뭐 어쨌든 건강해갖고 허리 묶고 살아야 된다. 데모 하러 가지 마라 했겠지만 여기 아가 좀 똑똑했던가 보다요. 똑똑해서 데모하는 걸 이제 뭘 알았던가 보지. 난 그걸 몰랐는데 민주화 그때 민주운동 그때 민주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 잘 먹어도 생각이 나고 옷 잘 입어도 생각이 나고 죽기 전에는 다시 왜 묻고 있다. 이게 25살이면 이제 그때 제가 태어났으면 저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결혼 안 하셨죠? 네. 만약에 내 자녀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무너질 것 같고 계속 그냥 눈물만 흘릴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없었던 일이 되는 경우 봤나요? 아니요. 요즘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일도 관련자 다 찾고요. 처벌 다 되고 배상도 다 받아요. 근데 그때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아유 내가 자식 복이 없어서 그래 하고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고.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 총각이 있고 총각 때 죽어놓은 게네 자녀도 없은 게네 지금 자녀 모른다 이거 그런 게네 우리 대전에서는 아무도 모른대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 없어야지. 고 이태춘 씨 같은 경우 그나마 민주화보상법을 통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시위에 참여 안 해도 내 갈 길을 가려면 이 사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많았어요. 그냥 시위와 무관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배상이나 보상 같은 거는 못 받았습니다. 87년에서 92년 사이가 이제 가장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 최루탄 피해를 입은 분들 대략의 조사를 해보니까 시위에 참석한 분들 말고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입은 피해가 43.6%,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위를 하던 분이나 시위를 하지 않은 분들이나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 이런 분들 다 발굴해서 배상을 해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최루탄 피해를 입은 서회인 씨의 사례입니다. 서회인 씨는 1979년 부마 민주항쟁 기간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영자 씨의 맏딸이었습니다. 딸내미가 왜 그리 일로 잘하는 게 내 시장 갔다 오면 그 지 동생들 오는 거 애린 거 뗐고 지가 청소 다 해놓고 밥이 먹고 아가 막 너무 연하고 쾌활했고 식당을 하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과 동생을 돌보고 야간에는 상업고등학교 과정을 밟아가던 여고 2학년이었습니다. 이제 이 당시 부산과 마산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신철폐 독재 타도 유신철폐 독재 타도 유신철폐 독재 타도 유신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에 참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저항을 부산의 부, 마산의 마를 떼어서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이 교문을 벗어나 부산 시내로까지 이어졌고요. 유신의 종말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거리로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내 목적지를 가려면 이 시위대를 통과해야 됐어요. 이런 피해를 이분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시내 진출에 참여했던 김득진 씨, 그때 경찰이 쏜 최루탄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유신철폐 독재 타도 그거를 외치고 있는데 최루탄이 팍 날아왔습니다. 한 발인지 두 발인지 모르겠는데 날아오니까 그냥 앉아있던 그 어깨를 이렇게 겹고 앉았던 그 학생들이 그냥 순식간에 불을 흩어졌죠. 흩어지고 나서 제로가스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그 가운데 부분에 신고 있던 신발만 너저분하게 흘려 있었거든요. 이 시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가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시민들까지 다 합세를 했고 이 시위대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이틀째였던 10월 17일 밤 9시 40분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서회인 씨는 육교를 건너다가 안타깝게도 최루탄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저녁 8시 경에 말이죠. 그 서해시 사고가 난 그 근처가 국제시장 근처거든요. 거기에서 시위대가 부산의 동서남북으로 엄청나게 시위가 확산되었어요. 8시경부터.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간 시위대가 많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위가 일어났죠. 그날 장사라고 심하게 하고 이래 잘락하는데 막 아가 안 왔으러 이래가 잠은 오지 이래가 누구 잘락하니까 어떤 내 예감이 막 키가 큰 남자가 하나 돌아보이고 딸아가 요면하게 돌아보이더라고. 눈을 퍼뜩 뜨니까니 그 체류탄 내가 났어. 체류탄 냄새가. 예, 눈물이 나서 눈을 못 뜨겠는데 그 딸아가 뒤에 따라오면 엄마요 혜인이가 병원에 심덕하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이제 뭐 손을 쓰지 못할 상황이었고요. 시트로 얼굴까지 가린 상태로 덮어놨다고 합니다. 얼굴 상태가 너무 처참했다라는 걸 방증을 하는 거고요. 체류탄 중에서도 사과탄이라는 것을 맞았다고 해요. 사과탄이 얼굴 바로 앞에서 터지는 바람에 그 사과탄 파편이 이제 얼굴과 몸에 이렇게 박힌 거고요. 체류가스를 대량으로 뿜어내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이제 코와 입으로 이제 흡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호흡 곤란도 왔을 겁니다.
파편이 온몸에 박혔으니까 피투성이가 됐겠죠. 정신을 잃었고요. 뭐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것도 하고 또 쌓고 막 그러고 한다고 또 그게 그리 죽는겨. 없는 돈을 간 그리 하고 어디 좋다 하면 어느 병원에 가고 어느 병원에 약발이 안 받아. 그러면 내가 막 숨이 차고 못 걷고 그러니까 이리 내가 자꾸 가다가 병원에 가다가 하면 돼가지고 막 치가 가자하고 그렇게 교통을 많이 겪으신도 아이고 내 사는 거 하늘이 날고 땅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얼마나 이 속에 한이 미치는지. 서혜인 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요. 당시 최루가스로 폐를 아주 심하게 다쳐서 1년 뒤에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됐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타깝게도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서혜인 씨가 이 부마 민주항쟁 과정에 최루탄에 의한 피해자라고 밝혀지게 됐던 것은 바로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1979년 당시 국제신보 기자였던 조갑재 씨가 쓴 책입니다. 부제로는 부마 사태에서 7.16 정변까지 유신 정권을 붕괴시킨 함성과 총성의 현장,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책 속에 이 서혜인 씨의 사례가 소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혜인 씨 같은 경우에 유족들이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위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신고가 들어온 것만 조사를 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서혜인 씨 사건은 조갑재 씨 책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족들이 신고를 안 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경찰하고 또 그때 당시 학교에 서혜인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혜인 씨는 회자가 만날 회자입니다. 한자로 회자예요. 그런데 조갑재 씨가 그 책에 써놓은 글자는 은혜라고 할 때 해자, 은혜 해자죠. 은혜 해자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서혜인이라고 안 써 있고 서혜인이라고 써 있어요. 정확한 이름이 안 써 있었던 거예요. 글자가 한자가 다르니까 동주여상에서는 그런 학생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이게 틀림없이 이름이 뭔가 좀 틀릴 수가 있다. 이래서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혜인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학교로 갑니다. 당연히 뭐 학적부나 생활부로 같은데 최루탄을 맞아서 오랫동안 치료를 했으니까 장기 결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놀랍게도 장기 결석한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다 출석한 거예요. 기록을 부인했는 건가요? 그런 기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최루탄을 맞아서 장기 결석했다, 학생이. 이런 사실이 세상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결석한 사실조차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피해 배상이나 보상이나 혹은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들이 필요해요. 증거가 없어요. 결석한 적도 없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 뭐 어머니, 뭐 형제들을 결국 수소문 끝에 찾아서 이 내용들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40년이 지나서야 이 서혜인 씨가 부마항쟁의 상의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40년이나. 서혜인 씨 사례를 기초로 해서 과거 최루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실마리가 생긴 겁니다.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2조를 보면은 부마항쟁 관련자란 부마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했다든지 행방불명 또는 상해를 입었다든지 뭐 구금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련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시위 뭐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도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관련자로서 판단하고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분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 입은 분들까지 이렇게 보상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 법 갖고는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체계로는 뭐 소멸시효나 또 공소시효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피해 사실이 입증이 돼도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아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해서 무려 37년이나 뛰어오셨던 정상희 씨의 소망 마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최루탄에 부상당한 이후 아버지의 시간은 그 아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37년. 정상희 씨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하셨어요. 지금 저기 보이는 노란 봉투가 바로 사고 나고 나서부터 정상희 씨가 수집하신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진행 과정을 매일매일 일기로 남기셨는데요. 일명 정석환 일지.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는 사건을 아버지 이름으로 기록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하나하나 다 수소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 인터뷰도 하시며 이 사실을 알려오셨고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2년 전에 아들의 오른쪽 눈마저 안 보이게 되자 아버지는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마음에 과거사 정리위원회 문을 두드리셨던 것인데요. 마침내 이번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최루탄에 의해 입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상 당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경찰 내사 결과 최루탄에 의한 부상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구체적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석환과 그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럼 아드님 정석환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정석환 씨가 최루탄 때문에 눈을 많이 다쳤다 그랬잖아요. 눈이 많이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취직도 좀 어려웠고 결국 경비를 좀 주로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이번에 진화의 결정을 통해서 늦었지만 명예 회복도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앞으로 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잘 돼서 그 100% 그 보상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돼서 그 고생하는 그 장애를 당한 우리 아들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늘 음악이 나의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결정문이 온 게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것 자체가 명예회복 아닙니까? 이렇게 행위를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되고 이거만 해도 뭐 나는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분들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우리가 그 100분의 1도 우리는 그거를 느끼기 어려워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자유라든지 또는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우리의 삶이 바탕을 하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바로 그런 역사의 희생자들의 고통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쉽게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최루탄 냄새는 지금 우리 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고 평화롭게 또 민주주의 국가하에서 이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이 많은 분들, 이런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찾아서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선물 받은 미래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더 값지게 살아야 하는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롭게 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오는 것들에 대해 그냥 감사함보다는 그냥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더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재